근데 제가 분석하다가 습관을 하나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면 지난 시즌 6위를 기록했지만 선수 포지션도 제 맘대로에 후방 빌드업도 안정적이지 못한 첼시였는데 엔조 마레스카 감독이 올 시즌 부임하면서 빠르게 변화했고 정상화가 되나 싶었는데 전술이 간파당했는지 지금은 잠시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마레스카 감독이 약간은 전술 변형을 줬는데 크게 상황은 바뀌지 않고 있죠. 우선 전술을 살펴보자면 현재 첼시의 후방 빌드업은 풀백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봐야 할 건 미드라인에서 빌드업할 때 역할이에요. 마레스카 감독은 이제는 대부분의 팀이 활용하는 인버티드 풀백을 씁니다. 그럼 왜 사용하는 걸까요? 우리는 3-2 혹은 3-1 빌드업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라는 단순한 이유보다 명확하게 공을 어디로 보내기 위해서 인버티드 풀백을 활용하는지 알아야 해요. 바로 여기 2선으로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상대 1선과 2선 라인을 건너뛰기 위해서예요. 장면을 보면서 설명하자면 카이세도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상대 윙포워드도 같이 안으로 들어가요. 이때 여기 공간이 나옵니다. 그럼 상대는 이디선다에 걸려요. 카이세도를 따라가자니 사이드 쪽 패스를 못 막고 안 막자니 중앙 패스길이 열려요. 첼시는 상대 윙포워드가 수비 시 어떻게 움직이느냐, 중미와의 간격이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 선택을 하면 됩니다. 지금은 따라 나가질 않았으니 중앙 패스길이 열렸죠? 그럼 파머에게 패스를 하면 됩니다. 즉 오른쪽 풀백은 사실상 패스길을 만들기 위한 미끼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왼쪽은 어떨까요? 여기는 조금 다른 역할입니다. 특히 미드라인에서 빌드업을 할 때 여러 가지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원래는 변형 3백의 왼쪽을 담당했는데 요즘은 공격적으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시면 이렇게 후방에서 볼을 돌려요. 상대가 견고하게 미드블럭을 세워서 쉽게 전진하기 힘듭니다. 근데 콜 파머가 슬쩍 안드레아스 페레이라한테 붙어요. 그럼 당연히 시야에 들어오니까 견제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살짝 붙으려고 하는데 이때 쿠쿠렐라가 슥 내려옵니다. 자, 여기서 끝났어요. 수적 우위 만들었고 대각 패스길까지 열렸어요. 그럼 바로 쿠쿠렐라한테 패스하고 전진하면 됩니다. 아니 얘가 내려가면 되지 않냐 하실 수 있는데 그럼 이 수비형 미드필더 거쳐서 가면 돼요. 만약 윙포워드가 내려온다? 그럼 풀백이 윙포워드 대신해서 넓게 벌려서면 됩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여기 중원에서 선수들이 각자 수비와 1대1이 되는데 전방에서 선수가 한 명 내려오면 수적 우위가 발생하죠. 그럼 그걸 이용해서 빌드업을 시도한다. 요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너무 간단하죠? 근데 요즘은 조금 달라요. 원볼란치 형태의 이선의 선수를 하나 더 올리고 풀백의 위치를 내리기도 하고 넓히기도 하고 다양하게 활용합니다. 뭐가 됐든 궁극적으로 콜 파머가 좀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주기 위해서 공격 선수를 늘리는 판단을 한 건데 이러면 수비 시 내주는 공간이 많아지는 게 문제예요. 즉 이선 선수들이 리커버리를 빠르게 해줘야 되는데 체력적인 부담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뛰어야 하는 거리가 많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공격할 때나 전방 압박 시 요 공간이 비게 되는데 이걸 풀백이나 센터백이 전진해서 막는다 해도 한번 뚫리면 사이드에 공간이 나기 때문에 막기가 꽤 버겁습니다. 대표적으로 크리스탈 팰리스전을 보시면 빌드업을 하다가 공을 뺏겼어요. 근데 중앙 미드필더 한 명이 올라가다 보니 이 공간이 비어요. 그래서 콜릴이 공간을 메우려고 올라가긴 했지만 이미 타이밍이 늦었죠. 게다가 콜릴이 나가면서 중앙이 비었으니 나머지 첼시 수비수들은 간격을 좁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알고 크리스탈 팰리스가 왼쪽 윙포워드에게 연결했고 박스 안 위크 사이드로 크로스 득점까지 해냈죠. 마레스카 감독 본인도 수비 전환이 발생하면 3위 형태를 유지하며 수비한다라고 했는데 체력 문제나 판단이 늦는 이슈로 인해 제대로 전술이 발현되지 않는 지금의 상황입니다. 파이널 서드에서는 어떻게 공격할까요? 요즘 대부분의 감독들이 그렇지만 여기서는 선수들에게 자유도를 줍니다. 일정한 규칙은 주되 대부분 선수들끼리 콤비네이션 플레이로 공격을 하게 해요. 그렇다면 마레스카 감독이 선수들에게 준 규칙은 뭐가 있을까요? 바로 요 하프 스페이스에 있는 선수들의 움직임에서 모든 게 나와요. 자, 측면 선수가 파이널 서드로 왔습니다. 그럼 첫 번째, 여기 이 선수가 더미런을 가져가요. 그럼 자연스럽게 공간이 생기고 인터벌도 벌어지겠죠? 이 더미런 덕분에 요 선수는 1대1 상황에서 많은 공간을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다양하게 활용하는 거예요. 1대1 돌파를 해도 되고 아니면 반대편 위크 사이드를 노리는 크로스를 해도 되고요. 슈팅을 해도 되죠. 그리고 두 번째, 살짝 뒤로 빠져요. 그럼 윙포워드가 측면에서 계속 전진해서 들어갔을 때 수비 라인은 낮아지고 컷백 자리가 비어집니다. 그럼 여기서 공을 받고 슛을 하던 2차 패스를 하던 하는 거예요. 후방 빌드업에서는 풀백, 하프 스페이스에서는 이선 선수들 각자의 역할이 명확하게 분담되어 있고 컨셉이 확실하니까 선수들이 이해하기 쉽고 공격이 간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조금 힘에 부치죠. 최근 첼시를 상대하는 팀들이 5백을 많이 들고 나오거나 아니면 선수를 한 명 더 추가해 하프 스페이스를 틀어 막아버립니다. 게다가 체력적인 부담 때문에 선수들이 후반에 퍼져서 공격도 제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요즘 첼시가 전술 수정을 해야 한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술과는 별개로 첼시 얘기하는데 콜 파머를 빼놓을 수 없겠죠. 지금은 체력 문제인지 영향력이 살짝 떨어졌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첼시의 에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하프 스페이스에서 가만히 두면 영향력을 크게 발휘하는 선수라 상대 입장에선 여간 까다로운 선수가 아니죠. 그리고 이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 페널티킥을 정말 잘 찹니다. 12개 연속 성공은 진짜 쉽지 않은 건데 그걸 해내더라고요. 근데 제가 분석하다가 습관을 하나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숨을 한 번 쉬고 정박으로 차면 오른쪽이나 중앙이고 스텝을 한 번 더 친다거나 숨을 한 번 더 쉰다거나 빠른 후속 동작이 하나 더 있으면 왼쪽으로 차더라고요. 이게 말로 설명해서 그런데 실제로 보시면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이제 반환점을 돈 시점에서 과연 첼시는 어느 순위까지 올라갈지, 지금의 위기는 어떻게 헤쳐나갈지, 다음 시즌 챔피언스 리그로 복귀를 할 수 있을 것인지 후반기가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은 첼시가 어떻게 될 것 같은지 댓글로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PBSL이었습니다.